이 질문을 하시면, 왜냐하면 제가 혼자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이 어떤 질문이든지 해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뭐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기가 공부하는 과정에 어떤 궁금한 거라든지 오늘 꼭 내용이 아니라도 실제로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네, 질문 주세요. 그럼 제가 지명을 해서 제가 질문을 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뭡니까? 고봉원묘 스님이 말하는 이제 선의 3요소라고 해서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대심신, 대분심 할 때 그 의심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말하는 대의심은 이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깨달음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궁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미혹한 상태에서 남을 의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나 진리라는 것에 대한 알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제 대의심은 문제의식이에요. 그 깨달음에 대한 문제의식이고, 그 다음 미혹해서 생기는 의심은 여기서 단박 의심을 끊을 것이다 했는데는 더 이상 미혹해가지고 알지 못한 데서 오는 이게 뭘까 저게 뭘까 하는 그런 의심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의심을 끊는다는 얘기죠.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신심을 가지고 분심을 가지고 화두를 들 때 이것이 무엇이냐 이먹고 하는 그 한쪽에 집중해서 그것을 의정을 단단히 해라라는 때 말하는 그 의심하고 여기서 의심을 끊는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의심이 이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풀리죠. 이게 뭔가라고 그렇게 의심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깨닫고 나면 그 의심이 풀린 거니까 의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단박에 그 의심조차도 없어집니다. 일체 미혹해서 헷갈리는 의심뿐만이 아니라 이게 무엇일까 하고 시작했던 그 의심도 바로 없어집니다. 이제 본래 자리에 본래 면목을 바로 알았는데 더 이상 의심해야 될 것도 궁금할 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몰랐거든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그것이 뭘까? 근데 이제 사량분별한다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고 따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의심을 가지라는 얘기는. 그거는 이제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일종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저것 짜지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을 이제 똑같은 의심이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이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맥이 어떤 차원에서 하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의심이 진짜 진지한 의심이 들어요. 진지한 의심. 오직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순수한 의심이죠. 대의심은 어쩌면은. 근데 그 의심조차도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우선 할 때는 한 가지만 가지고 해야 돼요. 시작할 때는. 해야 되지만, 네,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다른 하두들도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하두를 들거나 명상을 하게 되면은 그런 비슷한 증세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점점 자기가 객관화되는 징조이기도 해요. 이제 자기가 자기 모습을 이제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명상이 되고 있는 건데, 달마 혈맥론에는 그럴 때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것을 체험하고 나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 같고, 이제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묵조선이나 위파사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알아채는 것만 하다가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거기에만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살님 같은 상황은 이제 공부가 한 단계 진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니까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그걸 즐기시면 안 돼요. 그것도 상이에요. 그 혈맥론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두를 더 돌이켜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이것이 누구인가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이 이제 평상시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걸 그렇게 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걸 계속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절에 가서 내 이름을 부를 때, 아, 이름이 내가 아닌데, 하고 그걸 알아채고 있는 그것이 누구인가를 더 천착해 들어가야 돼요. 그 이목구 하다고 확실히 터질 때까지는. 예, 그래서 거기서 멈추시지 마세요. 일단 거기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징조인데, 경계를 하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공부를 하다가 보면 역경계와 순경계가 있어요. 역경계나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망상도 생기고 다리도 아프고 막 하기 싫고 뭐 이거 해서 뭐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역경계인데, 순경계는 이제 너무 기분이 좋다,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요즘 너무너무 뭐 만사 오케이야, 잘 되고 있어 라고 할 때 거기에 빠지는 걸 순경계라 그래요. 그래서 역경계보다 더 힘든 게 순경계를 벗어나기가 더 힘들다 그랬어요. 이유는 순경계가 공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가 좀 된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에요, 거기가. 그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두를 더 잡으세요. 더 잡고 마지막 점검을 할 때까지 이목구 하두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저한테 하시든가 누가 점검해 줄 수 있는 선지식이 있으면 이목구에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답이 확실하게 점검되기 전까지는 그런 상황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걸 즐기시면 안 되고 그때도 돌아봐야 돼요. 아, 그렇게 내가 나를 알고 내 마음이 이렇게 비어져 있고 이제 편안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그걸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잘 하시고 계세요, 보살님. 그래, 일단 거기까지만 가도 되게 좋고, 사실은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 얼굴이나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공부가 많이 됐다라고도 주변에 얘기하고 또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마음을 써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거기서 공부가 다 됐다고 착각을 하면은 큰일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네. 네. 네, 선생님, 제 페이스북에 올리시는 글하고 그림을 볼 때마다 사실 제가 이제 느껴요. 선생님이 제가 처음 뵀을 때 그 글하고 그림보다도 그림하고 글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더 명료해지고 하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매번 윤 선생님한테 거의 막 자꾸 강요하다시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앞에 보살님하고 비슷하게 이제 그게 굉장히 공부하고 하는 게 좋고 기분 좋고 내가 정리되어 가는 것 같고 한데, 그게 더 일치월장해서 이제 오늘 그 수신결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의심이 끊어지는 데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점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그 보조국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두를 점검을 제가 자꾸 해보시라고 자꾸 권하는 것은, 하두가 경절문이다. 오늘도 지름길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게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그 조금 어려워도 하두를 참고하시면서 답을 한번 해보시면서 하게 되면 그게 더 정리가 더 빨리 되시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사실은 기대도 하면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하는 거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자를 보내셔도 되고 전화를 하셔도 되고, 지금 제가 해보라고 드렸던 하두를 틀린 답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해보세요. 바쁘시면 답만 하고 아닙니다 하면 그냥 끊어도 돼요. 그러니까 답을 자꾸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 지름길을 찾아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제가 이렇게 선생님 하신 거 보면은 너무 제가 이제 글을 봐도 요즘 글이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서 내가 댓글을 못 달지만, 우리 혹시 여기 우리 달리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페이스북 혹시 하시는 분들은 그 윤미경 스님 브라즈나라고 그 검색하면 너무 좋은 글하고 그림 같이 올려주시는데요. 직접 또 영어로 직접 쓰세요. 영어로 한글 같이 쓰시니까 영어를 얼마나 제가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선생님 글 보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네, 선생님 꼭 하두를 한번 자꾸 이렇게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언제 우리 삶이 끝날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미루지 말고 기회가 됐을 때 그냥 하루라도 빨리 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해보면 지금 격외하두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건 또 다른 거예요. 다른 하두입니다. 다른 하두라서 저 같은 경우도
여러 하두를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하두는 두 종류? 아니면 세 종류밖에 없어요.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육조대사도 사람한테는 예리하고 둔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좀 근기라는 말보다 조금 예민하고 빠른 사람은 하두 하나를 하면, 우리 특히 기계하두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3000공안이니 1700공안이니 하는 데에서 한 3분의 2가 기계하두예요. 그러니까 그 하두, 기계하두 아무거나 하나만 하면 나머지 한 1700공안 중에 한 1500개는 그냥 다 돼요. 뭐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계하두를 이제 투과한 분들이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명한 대표적인 하두들이 대부분이 기계하두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나니까 자기가 이제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하두들에 걸리면 오히려 더 고생을 합니다. 특히 또 남전참묘 같은, 거기도 고양이가 나오는데, 남전 스님이 고양이 목을 베었다, 조주가 신발을 보고 일어났다, 이런 거는 기계하두로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계하두 중에도 판치생모 같은 하두가 있어요. 판때기 이빨에 틀났다, 이런 거는 기계하두로 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이 하두도 구사님 한번 해보세요. 답을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파설한 거 아니에요. 지가 고양이 밥을 먹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밥그릇이 이미 깨졌다라는 게 무슨 소식인지를 분명히 일러야 됩니다.